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2번째 백혈병 편입니다. 손따기로 백혈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혈액암에 대한 병명은 아주 많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환경적인 충격, 소리, 온도, 습도, 바람, 열, 충격, 구타 등에 의해서 싸우다 죽은 체내 염증, 이 농백혈이 백혈병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이 손에 염증만 빼주면 몸 안에 염증이 함께 빠지면서 백혈병이 치유가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를 완전히 밀고 있는 장면이네요. 이번 192번째 이야기는 백혈병 편입니다. 이 백혈병은 심한 명현현상 후에 완치에 이릅니다. 왜? 온몸이 염증으로 저체온이 되기 때문에 이 체온을 팍팍팍 올려야 돼요. 39도, 40도까지 올리는 명현현상 후에 완치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13쪽에서 17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백혈병이 걸리면 우선 얼굴이 하얗죠. 기공자처럼 창백한 얼굴. 그 백혈병의 원인과 다스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 혈액암에 대한 병명은 많지만 그 주된 원인은 똑같습니다. 환경적인 충격과 싸우다 죽은 체내 염증이 야금야금 쌓이다가 이것이 한계에 이른 게 바로 이 백혈병이죠. 그래서 염증이 주범입니다. 두 번째, 이 고름은 4살, 제살이 될 수 없듯이 피 대신에 몸 안에 고름이 가득 차는 병이 백혈병입니다. 이 고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심장의 박동수도 빨라지고 심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대사작용 자체도 힘겨워지게 되겠죠. 세 번째, 따라서 염증, 고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백혈병은 농백혈을 쳐내는 혈류 손따기로 가장 손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내 쌓인 염증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손끝, 발끝으로 먼저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만 따면 체내 염증이 줄어들고 건강한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 농백혈이란 백혈구가 죽어서 고름과 같은 염증을 말합니다. 림프액하고 유사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림프액이나 혈장, 체내 노폐물을 총칭하여 농백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즉 죽은 고름과 같은 백혈구를 빼려 피를 잘 돌게 하여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면역성을 높여가는 방법이 혈류 손따기입니다. 여섯 번째, 그간 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다양한 백혈병이나 폐암 등을 손따기로 50여 년간 다스리고 치료하고 완치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농백혈을 빼는 혈류 손따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못 고치는 병은 손 따면 거의 대부분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이 서구의 현대의학에서조차 아직도 백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추정하기론 유전적인 요인이다, 방사선제였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백혈병, 혈액암과 발생의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밖에 못해요. 두 번째, 자, 백혈병의 원인은 환경적인 충격의 경기, 내 몸의 기가 경상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나는 백혈병은 환경적인 충격이나 공격을 받아서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적혈구 수치가 낮아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하한선이 도래하면 산소와 양분의 공급이 부족하여 급기야 목숨을 잃게 되는 질병이 백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백혈구의 수명은 고작 4일에서 5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몸속에 침투한 다양한 적군을 물리치다가 죽게 되는데 이 죽은 백혈구의 시체가 내가 조종하는 농백혈입니다. 림프보다 더 농도가 진해요. 세 번째, 혈액 속에 정상적인 적혈구와 백혈구의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환경적인 충격이나 공격을 받게 되면 죽은 백혈구의 시체가 더 많이 날이 갈수록 쌓여 이 혈관을 막게 되는 질병이 백혈병입니다. 염증으로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T세포가 암세포 이런 거 찾으려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염증이 막혔기 때문이죠. 이 바로 손에 놓은 지금 피와 고름이 섞인 이미지 보이죠? 이게 바로 농백혈입니다. 네 번째,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생활하면서 다른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환경적인 충격 인자가 몸에 침투하였을 때 백혈구가 무제한 양산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얼굴이 핏기가 없고 창백한 기공자로 돌변하다가 급기야 살아나게 저산소증으로 사망하는 질병이 백혈병이에요. 다섯 번째, 따라서 백혈병은 적혈구와 백혈구의 균형이 깨어져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즉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는 적혈구와 영양의 혈장 수치는 낮아지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죽은 백혈구의 염증량이 증가된 상태에서 이 염증이 있으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찾을 수 없게 만들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백혈구가 또 증식하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질병이 백혈병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저체온, 염증으로 체온이 저체온이 되면 골수가 황골수로 변하여 발병하는 게 바로 백혈병이죠. 즉 뼈가 차가우면 거기는 황골수로 변해서 피, 적혈구나 조혈세포, 혈소판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뼈가 장시간 차가워지게 되면 피를 만들어내는 적골수의 조혈세포가 황골수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로 바뀌며 이때부터 백혈구가 무제한 증식하는 질병이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워진 이 골수에서는 피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따주면 이제 온기가 따뜻해지면 저절로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혈소판도 만들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피 속에 염증 지수가 높기 때문에 정상 적혈구나 혈소판을 만들지 못하여 빈혈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체내 산소 부족으로 이어지며 백혈구 수치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때가 되면 면역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인자가 인체를 공격하면 백혈구가 이와 맞서다 싸우다 죽으며 또 정식된 백혈구의 시체가 쌓여 급기야 손이나 발, 오장육부의 혈류가 넣인 부위에 저체온 부위에 염증이 무제한 쌓이면서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네 번째, 이 백혈병으로 백혈구가 다량 정식된 상태에서 항암제나 항경련제, 항생제, 해열제 등이 몸에 약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백혈구가 이와 싸우다 무제한 증식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지금 현재의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백혈병을 치료하고 애를 써보지만 점점 힘겨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재수 좋게 스스로 자연 치유되어서 낫는 것 외에는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 백혈병 치료는 간단합니다. 이 체내 염증은 손으로 먼저 보내기 때문에 손에 이 모인 염증만 빼주면 저절로 몸 안에 이렇게 줄줄줄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혈소판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지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6번째, 따라서 상대적으로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대신에 건강한 백혈구 수치는 점점 높아지게 되는 원리가 혈류 손따기의 원리고 과학입니다. 네 번째, 자, 백혈병의 발생 과정. 항암제, 항생제가 백혈병을 오히려 더 키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더 지속이 되면 백혈병이 되겠죠. 가장 건강한 사람. 자, 첫 번째, 백혈병은 혈액순환 장애에서 시작이 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이미 오장육부의 기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혈병은 이러한 수족냉증에서 시작하여 감기나 몸살을 자주 하다가 서서히 몸 안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백혈병이 내 몸 안에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 보이시죠? 염증. 두 번째, 백혈병은 손발이 차갑고 하얀 얼굴에서 백혈병 선고를 받습니다.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환경적인 충격이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면 백혈구가 양상되어 급기야 중추 혈액, 즉 순환장애 또는 전신 혈류 장애를 가져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 보통 항암제를 쓰거나 항경련제, 항생제, 해열제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약이든 몸이 안 좋은데 다시 약을 항생제 같은 약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이 약과 또 싸우다가 무제한 더 증식하게 됩니다. 이 염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T세포는 염증이 막혀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백혈병입니다. 네 번째, 체내 염증은 1차적으로 손에 먼저 염증을 모아서 버리는 게 인체의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손에 염증의 하치장이 많이 생기는데 이 하치장의 염증을 빼내주면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높아진 만큼 염증 지수는 낮아지고 건강한 백혈구 수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손따기 이후 명예현상을 잘 견뎌야 합니다. 왜냐? 체내 염증과 농백혈이 빠지려면 몸에 열을 많이 필요합니다. 열이 나야 혈관이 확장되고 그래야 노폐물 빨리 쳐내고 염증을 쳐내요. 즉 저체온 부위의 염증을 빼내기 위하여 심한 몸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 즉 명예현상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 그럼 손따기 이후 명예현상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군불 떼는 거죠. 발 쪽을 뜨겁게 군불 떼고 이불을 발끝에서 머리까지 덮으면 자기가 내뿜는 호흡으로 서서히 체온을 높여서 찜질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이불 덮어쓰기 방법이에요. 자, 혈류 손따기를 처음 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핏길이 열리며 혈관을 확장하기 위하여 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열이 39도, 40도, 심지어 혼수 상태에 이르기도 하죠. 이 저체온의 백혈병이라면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하므로 심한 몸살을 하는 명예현상을 동반하며 서서히 나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혈액암, 혈액질병은 손따기를 하면 체온이 40도에 이르는 혼수 상태나 심한 몸살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혼수 상태 가도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세 번째, 몸에 열이 나야 핏길이 살아나고 체내 노폐물과 염증을 빠르게 몸 밖으로 혹은 피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열이 나는 몸살과 같은 호전 반응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네 번째, 일할 때 방을 뜨겁게 한 후 이불을 이미지처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잘 덮고 스스로 내쉬는 호흡으로 이불 안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처음엔 가까봐야 미칠 지경입니다. 한 20-30분간 잘 참고 그래도 꼭 참고 있으면 서서히 이제 온몸에 막 오줌 냄새 막 피부에서 막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면서 이제 서서히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코를 골고 깊은 잠에 취하게 됩니다.
이 고비, 즉 명예현상이 심할수록 백혈병이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미신이다, 전통 아니다, 또는 믿지 않으므로 이 손따기는 몰래 따주셔야 합니다. 병은 몰래 따주셔야 합니다. 8번째,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거나 특히 마취제를 주입한 경우나 치료 과정에서 항암제나 이런 것이 체내로 들어가면 백혈구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어 손쓸 겨를조차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손을 따주고 있는 거 하면 좀 덜해요. 자, 6번째, 기적의 백혈병 치료 1차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게 되면 지금 여기 염증 피와 고름이 섞인 게 보이죠? 피가 아니에요. 이게 좀 고름이에요, 고름. 즉 농백혈이에요. 첫 번째, 얼굴이 창백하거나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이 혈액에 문제가 생긴 질병을 다스리는 달점으로 책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달점이에요. 자, 지압은 하기 전에 지압을 먼저 해보세요. 왼손 라12 이 부위를 한 5분 정도 지압하면 여기가 되게 아플 거예요. 그 반대편 오른편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오른손도 라12 눌러 앞통이 있는데 아프지 않을 안까지 지압해야 됩니다. 왼손 간이 있는 이 부위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백혈병 1차 딸점은 우선 다사, 위장주변, 나사, 폐의 염증을 빼는 거예요. D 플러스 팔로 피를 쭉 움직여주고, 그 다음 A 플러스 심장 소지 쪽으로 피를 쭉 내주고, 그 다음 목과 기관을 살려줍니다. 요거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1차 따기를 한 후 일주일 후에 2차 따기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1차를 계속 따줍니다. 이 수족을 따뜻한 이 정혈로 이제 손발이 따스해지면 명예현상이 오게 됩니다. 이 명예현상 겪은 후에 백혈병이 빠르게 호전되며 완치에 이르게 됩니다. 6번째, 병원에서 손따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늘로 따스는 것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피를 빼내는데 무슨 감염이 됩니까? 그죠? 빼내고 넣는 게 아니죠. 빼내는 거죠. 또 검정도 안 냈다. 미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 손따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몰래 따주셔야 됩니다. 자, 기적의 치료 딸 때 2차 딸점이에요. 자, 첫 번째, 혈중 적혈구 수치가 낮거나 염증 지수가 높은 사람은 먼저 기본 손따기를 과정을 한번 거쳐도 좋습니다. 2차 따기 과정이 끝난 후 3주 후부터는 기본 손따기나 백혈병 1차와 2차 이걸 번갈아 가며 따서도 좋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따주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병원의 피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결과가 나와도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꾸준하게 손가락에 나오는 물 같은 수액이나 고름, 농백혈을 다 빼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염증이나 수액, 농백혈이 나오기 시작한 부위는 이런 염증이 이렇게 나왔다, 짙은 피가 아니고 피가 묽다 하면 그거는 반드시 농백혈이 섞인 거죠. 이때는 일주일 사이 중간에 3일차 혹은 4일차에 한 번 더 따주면 더 좋습니다. 이 고름과 같은 농백혈이 계속 손가락에서 나오거나 적혈구 수치가 정상을 찾지 못했다면 1차 손따기 이후 2차 손따기를 번갈아 가면서 따주세요. 이때 피를 최대한 짜내주는 게 좋고 정세가 심한 사람은 농백혈이 더 자주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4번, 즉 나4번은 딸 때마다 반드시 끼워 따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적의 백혈병 치료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 책 하권에 보면
506쪽에서 510쪽까지 5페이지가 바로 백혈병 치유 완치기, 즉 댓글을 주고받은 글을 전부 여기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폰으로 바코드 찍으시면 그 된장과 마늘님의 백혈병 완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딱이 불러서 체험기에 백혈병을 치유하면서 하고 글을 쭉. 자, 이분을 제가 치유하는 손따기 1차, 2차, 3차 과정을 한꺼번에 지금 딸점을 준 거예요. 된장과 마늘이 되어 있죠. 자, 백혈구 수치가 상승을 했고 혈소판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암세포는 처음 100%였는데 70%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그건데 지금은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계속 주고받은 게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백혈병 완치를 축하합니다. 이제 손따기 위력을 낳았으니 지금부터 뭐 그 다스려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 얼마 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니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 등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안정기가 되면 한 달 후에 와야 했죠. 손따기 이후 정상 수치가 빠르게 회복된 놀라운 것은 카페 지기 선생님이 벌써 이걸 예상하고 계셨다는 것이 더욱 나를 놀라게 했답니다. 즉 하권 체험 후기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권 506쪽에서 510쪽까지 백혈병 완치 후기가 있습니다. 자, 바로 공황장애죠. 공황장애가 되면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면 턱이 푹 처져요. 이분은 병명이 뭐 5가지 있는데 바람의 라크라는 분이에요. 이분 즉 공황장애 후기도 하권 엄청 많죠. 498쪽에서 506쪽까지 이분의 치료 후기가 댓글, 저와 이야기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93번째 이야기는 16번째 이야기요. 공황장애 원인과 치료법, 역시 심한 명현현상 후에 완치에 이르게 됩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